치유를 참 잘했다고 여겨지는 환우분 중에 기억나는 사례. 예. 이제 아까 결과 덩어리를 치료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와 금방 없어졌어 이제 됐다 이러지만 다시 재발되는 확률이 무지 높은 거 아시죠? 이제 1기, 2기인 분들이 더러 이렇게 수술하고 항암하고 없어졌다고 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뭐 예방할 수 있고 다스린다 해서 여기 온 며칠 만에 퇴원하신 분이 계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괜히 왔어요. 괜히 왔어. 그분도 처음에 연기였고 1기였고 2기였는데 6개월 후에 2년 후에 전신에 퍼졌대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라 너무 많아요. 저는 지금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신나고 막 삶이 재밌고 흥미로운데 괜히 와서 무서움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오는 것 자체가 두렵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좀 공감되시나요? 뭐하러 오셨어요? 지금 3기, 4기 아니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1차적으로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의 입장이. 그러나 그건 몰라가지고 우연히 운 좋게 재발 안 할 수도 있지만 알고 그 근본을 알고 뭐 언제든지 괜찮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괜히 알아가지고 두렵고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면 진짜로 안정되고요. 또 암뿐 아니라 암을 100가지 질병의 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위대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하는 법을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체득해가지고 해내고 나면 이제 모든 질병에 대하여 내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엄청 대가가 보상이 아주 크죠. 그런 마인드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해 보면 3가지인 것 같아요. 나의 고유한 특징을 살리고 나의 잠재 능력까지를 활용해서 암이라고 하는 본질을 정확히 알고 내 유전자에 맞는 방향을 아는 지혜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지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들으러 오신 분들은 일단 그건 갖추었다고 느껴져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데 상대인 암은 무엇이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몰라 나 관심 없고 나는 의료 전문가도 아니니까 의사 선생님이 어느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준 소문만 듣고 갈 수도 있지만 암이 전염병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그런가요? 하신 분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거 신경 쓰기 싫고 그냥 나 누워있으면 알아서 해줘 이렇게 되면 전염병이 아니고 원래 내 세포였던 게 변한 거잖아요. 뭐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암을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죠. 그럼 생활 습관을 약만으로 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습관을? 어렵지 않아요. 늘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쭉 기지개 펴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했는데 요 뒤에 뭐가 묵직한 게 덩어리가 있어 이게 잘 안 펴져. 그러면 이제 여기를 뭐 수술이나 뭐 약을 써서 좀 어떤 장애물을 몇 개 좀 제거해 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이거를 매일 해야 하는 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주마니아 님이 내가 해야 할 역할이 80% 이상이라는 말은 제 버전에서도 정확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통계가 암의 생존율의 77배의 차이를 내는 77배의 차이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변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77배 차이가 나는 하나의 팩터가 있어요. 운동. 뭘까요? 운동. 운동?
운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큰 범주에서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는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율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 약으로 될 일이라면 나 하기 싫고 막 항암 맞기 싫고 이래갖고 막 피해 당기고 도망 다니니까 조용히 마취시키거나 깊은 잠을 들었을 때 항암 주사나 약을 확 먹여버리면 나아버려야 되잖아요. 자율성이 아니어도. 근데 자율성이 있고 없고가 77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근거가 77배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남이 했다는 거 똑같이 해서 아주 운 좋게 일부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나에 맞는 방법을 찾는 공부, 지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네. 그러니까 암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기든 일기든 사기든 우선 암이 뭐구나. 큰 범주에.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암에 걸렸고 나가 암에 걸린 원인이 다를 때가 있어요. 세부적인 작은 원인이. 나는 자꾸 인스턴트를 엄청 먹어갖고 걸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 합시다. 나는 인스턴트 정말 옆에 사람들이 아이고 너는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겠다. 너무 지나치게 가린다 할 만큼 그런 거 철저히 지켰는데 암에 걸린 분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 두 사람의 원인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나만의 암의 원인을 찾는 공부, 지혜가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원리를 알았다면 그거를 지금 아까 운동도 하나의 중요한 실천인데 그거를 용기를 내고 해서 뛰어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습관이 된 거를 몸으로 실천하는데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정서적 응어리일 때 있어요. 그거 하자니 너무 괴로운 것 같고 너무 창피한 것 같고 너무 막 아프고 너무 억울하고 이런 게 너무 강하면 그거가 막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그런 거 안 하고도 어떻게 낫는 방법 없습니까? 이렇게 직면을 회피하는 경우가 생기죠. 여기 요 가슴의 응어리 여기에 장애물을 넘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용기. 첫 번째 지혜, 두 번째 용기. 그 다음에 이 용기를 그래도 뚫고 나갔어. 야, 이거 뭐 이거저거 가릴 때 아니다. 내가 쪽팔리든 말든 좀 아프든 말든 이거를 통과해서 반드시 이걸 해결하겠다 하고 해서 감정적 응어리를 직면하면서 뭐 폭풍 같은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화해를 할 수도 있고 자존감을 높일 수도 있고 해서 이걸 빵 해결되면 엄청 도움이 돼요. 그래서 진짜 그때 즉시 몸의 변화가 막 생깁니다. 암 종양 수치도 줄고 막 암 덩어리도 없어지기도 하고 엄청 줄기도 하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한 번에 잠깐의 뭐 6개월의 그냥 막 환희지심과 막 사랑이 넘치는 생활에서 그게 계속되지를 않아요. 뭐가 없으면 자동적 시스템이 안 되면, 다시 말하면 습관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이 습관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필요한 절대 항목이 끈기입니다. 끈기. 내가 알 수도 없게 저절로 시스템이 돌아가게 하는 끈기. 그래서 지혜와 용기와 끈기. 저는 뭐 모든 종교를 좋아합니다만 성경에 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 그런 거 있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같이 저는 이 중에 제일이 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사례를 보면 이해의 영역이 어떤 사람은 그냥 기가 막히게 100점 만점을 맞는 분이 있고요. 용기도 아주 초기부터 그냥 주저함이 없이 해내는 사람이 있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요 끈기의 점수가 제일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머리의 영역, 지혜의 영역이 100점이 아니라 한 70점, 80점 가도 뭐 완벽하게 이해 못하겠지만 대강 이런 뜻인 것 같아.
오, 그럼 되겠네. 이렇게. 강론으로 들어가면 막 뭐가 뭔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한 70%, 80%. 그다음에 용기도 좀 주저주저 하다가 조금씩 들어가서 이제 해내. 좀 늦게라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끈기를 가지면 마지막에 온전하게 치유가 되더라. 근데 오히려 영리하고 지식인들이 요 두 번째까지 잘 가요. 물론 첫 번에 머무르는 지식인도 있습니다. 근데 지식이 좀 제가 볼 때는 얕은 지식. 자꾸 머리로만으로 정리하는 것. 근데 머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식도 막 공부해보면 많이 나와요. 머리에 머무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길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길이다. 그 김수환 추기경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기 때문에 좀 지식이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 기어이 가려고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 지식인들 중에도 소수만이 가는 것 같아요. 알았고 한번 빵 효과를 봤는데 또 그걸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자동화된 것까지 꼭 해야 될까? 이게 지루하고 막막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오히려 좀 성공의 길을 저는 운둔근이라는 이 글자 매우 좋아요. 이게 삼성의 이병철 회장의 좌우명이었다고 해요. 운이 좋아야 되더라. 그리고 둔해야 되더라. 그리고 근성이 있어야 되더라. 이 세 가지를 큰 기업을 성공한 걸 대하여 내 좌우명은 열심히 노력해도 운이 좋아야 되더라.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책을 만나고 그래서 방향을 알게 되는 좋은. 근데 여기 계신 분은 거의 다 운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나 주마니아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바른 방향, 저는 이게 바른 방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알게 됐다는 것은 운이 좋은 거고요. 근데 이제 운이 어떤 분은 박복해서 징그럽게 운이 안 좋다가 아무리 박복한 사람도 일생에 3번은 반드시 운이 온다고 돼 있는데 둔한 사람만이 이 3번을 반드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고 금방 탁 이면하고 그냥 확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그러고 빨리 알아듣고 조금만 지루해하고 이러면은 이 둔함의 경지를 못 넘어가서 요 근성이라는 말 우리 하잖아요. 이게 뿌리까지 가보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기 요거.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활명에 오신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러하고 제가 다른 병원에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식인 계층이 제일 많이 오는 병원 같아요. 저희 병원이.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 예민하게 방향을 잘 아는 것까지는 공부가 빨리 도달하는데 여기서 첫 번째 관문, 여기서 두 번째 관문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용기를 내는 과정에서 약 50%가 탈락하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끈기까지 가는데 95%가 탈락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통계를 보면 실패한 사람을 보면 이 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사례라고 하는 분은 소고름처럼 둔하게 뚜벅뚜벅 가는 분. 그런 분에 대하여 제가 보면 저분 분명히 낫겠네 이런 거를 예언을 하면 한 89%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100명 오면 한 8, 90명은 저분은 어렵겠다. 저분은 반드시 낫겠다 이런 게. 이 말 듣자마자 저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참 곤혹스럽습니다. 안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저 멱살 잡고 뭐라 하겠죠. 그냥 속으로만 갖고 있겠습니다. 말하면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렇게 꾸준히 가면 반드시 낫습니다라고 말하는 분 가끔 있어요. 근데 요점은 제 오랜 경험으로 보면 알아요.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 알아요. 너무 영리한 분들 경계해야 하고요. 핵심을 빨리 알아듣는 분 진짜 두려워해야 해요. 그래서 이 닉네임들을
그 말 듣고 둔감이로 이름 바꾼 분 지금 잘 계신 분 계시고요. 뭐 이름을 막 꾸준히로 바꾸고 막 이름을 처음에는 막 아름다운 이름을 지었다가 요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나는 사례입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